안녕하세요. 유한타 먼슬리 미팅의 윤보미입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요. 우리 주식시장 바라보면 또 한숨만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달 유한타 먼슬리 미팅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밝은 소식,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달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이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종목들 저평가되었을 때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타 먼슬리 미팅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또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매 유통업종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진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진협 연구원과 저희 먼슬리 미팅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려울 때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장이 변동성이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루하루 되게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결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앞으로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게 변동성이 심하지만 결국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장이 반등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를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유통업종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네. 사실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을 것 같아요. 실외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실내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매 네. 유통업종 현재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특히 아무래도 필수제보다는 사치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1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네.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업태가 아무래도 면세점일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원래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따이공들이 한국 면세점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다 보니까 중국 따이공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되게 꺼려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40%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들도 물론 힘들지만 소매 유통업종도 힘들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매 유통업종 밀접하게 또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소매 유통업종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신세계 그룹 안에 있는 두 회사다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회사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을까요? 네, 이마트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그룹의 양대 축이 이마트와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신세계 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을 영위하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양대 사업의 축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되게 영위하는 사업이 많아요.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마트를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노브랜드 같은 전문점들, 그다음에 잘 아시는 SSC.com, 네. 이커머스 SSC.com, 쓱닷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타필드 많이 가시잖아요. 네. 스타필드도 이마트가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스타벅스를 또 많이 가실 텐데 스타벅스의 지분을 또 5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마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는 사실 신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마트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마트가 하는 사업은 훨씬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네. 큰 사업, 백화점과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기업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두 회사의 입지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마트는 울고 신세계는 웃는다. 그게 작년에 이마트와 신세계의 업황을 가장 잘 보여준 기사들, 그다음에 워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대형 마트가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가 이커머스의 성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커머스의 성장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작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커머스가 성장하더라도 주로 패션이나 의류 이런 쪽으로 조금 사치제 쪽으로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대형마트가 파는
카테고리들이 성장성이 두드러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쿠팡이라는 사업자일 것 같아요. 쿠팡이라는 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쪽 대형마트가 하는 SKU들을 되게 많이 취급을 하고 또 로켓 와우라고 하는 무료 배송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무료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트래픽을 되게 많이 뺏기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나운서님도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네, 저는 로켓 와우 멤버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도 배송이 그냥 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갔을 때 퇴근하고 그냥 딱 퇴근하고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샴푸가 떨어져 있다. 네. 그러면 어차피 10,000원짜리 샴푸를 시키더라도 무료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냥 바로 주문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수령을 하는, 그러니까 마트를 갈 일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마트는 정말 쿠팡이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백화점은 지금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백화점이 웃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 소비자들이 가심비 트렌드라고 해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심비요? 네, 가심비라고 하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산다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명품 소비를 되게 많이 늘리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나이키 신발 10번 사러 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구찌 신발 하나 사러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백화점 명품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관 안에 사람들이 줄을 되게 많이 서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되게 진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세계라는 사업자가 되게 재밌는 게 명품 풀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명품관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대형 점포일 뿐만 아니라 또 MD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명품관 하나 점포가 있다라고 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관, 한 브랜드의 여성관, 남성관, 키즈존 이렇게까지도 나눠져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점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브랜드와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근데 신세계가 이제 백화점하고 면세점을 또 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면세점은 어떤가요? 네, 면세점은 업황이 작년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이공이라고 하는 재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이랑 향수를 셀링해서 중국에서 다시 파는 리셀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되게 이분들의 시장이 되게 커지면서 한국의 면세점이 각광을 받고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세계는 작년에 좋았습니다. 네, 이마트는 조금 아쉬웠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쭉쭉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소비도 많이 위축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그러면 이마트 향후 전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의 주가의 두 가지 키 팩터 같은 경우는 저는 할인점의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SSG.com,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SSG.com의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은 쿠팡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자본을 비전 펀드로부터 확충하기 전까지는 조금 수익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쿠팡한테는 그렇게 득이 되진 못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아직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마진율이 낮고요. GP 마진율이 바잉 파워가 떨어지다 보니까 낮고, 그 다음에 빈번하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주문할 때마다 마진율이 되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수익성을 옥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마트를 많이 셧다운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서 되게 힘들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오프라인 수요가 갑자기 어디로 이커머스로 확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경쟁 상권에 있는 이마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 트래픽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쿠팡이나 이런 경쟁사들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낮아진 베이스를 딛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SC.co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성장성이 되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과는 다르게 SLC닷컴은 이마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들은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팔 때마다 한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4만 원을 꼭 채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생필품이나 식료품 중심으로 조금 판매가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형 마트가 아무래도 이 영역에선 강하거든요. 그리고 품질 경쟁력도 강하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쿠팡과 같이 쓱배송이라고 하는 이런 배송 차별화된 배송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쓱배송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쓱닷컴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마트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쓱닷컴의 앞으로의 발전도 그리고 성장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짚어주셨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면세 둘 다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이슈부터 먼저 다뤄보면 백화점일 텐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되게 지겨워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 백화점 수요는 갑작스럽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면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하늘길이 끊겨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4월 25일까지는 운휴 아니면 간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4월 25일까지는 매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금 창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운유 기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4월까지 부진하고 5월 달부터는 갑자기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4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60% 정도는 그럼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이 어디서 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따이공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은 주문을 시켜놓는 거예요.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따이공들의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노선이 하늘길이 줄어든 것을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 회복이 바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겠죠. 중국이 지금 양회가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경기 부양책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소비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가의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일 겁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면세점이나 중국 소비재들이 전부 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함으로써 지금 걸려있는 한학령이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한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 되게 의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쯤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뉴스가 조금 들린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또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기열을 그려봤을 때 정부 소비가 증가하고 난 다음부터 2분기 후에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를 정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조금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보면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진협 연구원과 함께 소매 유통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진협 연구원의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신다면 이진협 연구원 이야기에서 투자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먼슬리 미팅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정보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마냥 우울해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선 또 안 되고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기를 또 주식시장이 회복되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기다린 뒤에는 웃을 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더 알찬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